안녕하세요. AI로 만든 퍼피4AI 뉴스입니다. 오늘 다룰 핵심 주제는 AI 해킹 위협에 금융권 망분리 규제가 완화된다는 소식과 AI 시장에서 벌어지는 자본 전쟁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AI 해킹 방지를 위한 금융권의 새로운 규제와 업무 효율성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금융 분야에서 AI 해킹을 막기 위한 강력한 보안 대책으로 망분리 규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 규제는 데이터 보안을 위해 시스템을 분리하여 해킹 위험을 줄이려는 조치입니다. 이 규제가 이르면 6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안 규제는 역설적으로 업무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 시스템에서 데이터 분리 및 보안 강화는 필수적이지만 이 과정에서 업무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비효율이 누적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모델을 업무에 도입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 규제와 복잡한 시스템 환경 때문에 생성형 AI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업무에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 엔트로픽에서 출시한 자율형 AI 에이전트처럼 고도화된 AI 기술이 등장하면서 금융권은 보안과 생산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규제와 기술 발전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AI 위협 AI로 막는다. 금융권, 망분리 빗장 풀고 방어선 구축. 최근 금융권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특정 기업의 동의를 얻어 최첨단 AI 모델을 활용한 실전적인 보안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테스트는 AI 기술이 금융 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을 정확히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방어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엔트로픽의 강력한 AI 모델인 클로드 오프스 4.7을 활용하여 다양한 시나리오 공격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실제 해커가 수작업으로 며칠이 걸릴 만한 복잡한 공격을 AI가 대신 수행함으로써 시스템의 취약점을 훨씬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탐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테스트 결과 금융 시스템 내에서 총 7건의 심각한 취약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AI 시대에 맞춰 금융 보안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정부는 이번 테스트를 통해 AI를 방어수단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방어선 구축의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금융권은 기존의 망분리 같은 전통적인 방어책을 넘어 AI 기반의 지능적인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래의 새로운 위협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AI 위협에 맞서 AI로 대응하는 선진적인 보안 전략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일본판 챗GPT는 무리, 일본이 노리는 AI는? 최근 일본의 AI 전략에 대한 내부 논쟁이 뜨겁습니다. 경제산업성은 당초 정부 예산을 투입하여 일본 독자 대규모 언어 모델을 육성하였습니다. 이는 미국이나 중국을 추격하는 AI 경쟁에서 일본의 기술 주권을 확보하려는 목표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은 자민당 내부에서 강력한 반론에 부딪혔습니다. 핵심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었습니다. 즉, 한정된 정책 자원을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 경쟁국을 추격하는 데 사용한 것보다 국내 LLM 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무모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논쟁은 일본이 AI 기술을 바라보는 시각이 단순히 기술 경쟁을 넘어선 국가, 전략 차원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해외 모델을 따라가는 것을 넘어 일본 특유의 문화와 산업에 최적화된 AI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해진 것입니다. 결국 일본은 대규모 모델 자체보다는 일본의 산업과 사회에 깊이 통합되어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응용형 AI에 더 집중하려는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AI 기술이 단순히 성능 경쟁을 넘어 국가의 장기적인 경제 및 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일본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AI를 발전시켜 나갈지 주목됩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엔스로픽의 AI 도구 사용에 대한 정보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기관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흐름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정부 차원의 AI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협의는 바로 이러한 정부의 AI 활용 확대 흐름 속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미국 행정부가 특정 AI 도구를 정부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계약을 마무리 짓는 과정입니다. 협의 대상인 엔스로픽은 현재 챗GPT와 경쟁하며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AI 기업으로 특히 클로드라는 AI 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최첨단 AI 기술을 공공 분야에 도입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정부는 AI 기술을 단순한 연구를 넘어 실질적인 업무 개선 도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협의의 핵심은 정부기관이 엔스로픽의 AI 도구를 어떻게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과 보안 기준을 설정한 것입니다. 이는 AI 기술이 가져올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면서도 정부가 혁신적인 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 협력은 정부와 민간 AI 기술 기업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AI 시대의 공공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오픈AI 911조 자본전쟁, 삼성, SK, 하이닉스 운명 바꿀 세 가지 숫자. 현재 인공지능 분야는 거대한 자본전쟁의 한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뉴스에서 다룰 핵심은 거대 언어모델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막대한 자본과 그 경쟁 구도입니다. 별표 핵심 사실, 별표 오픈AI를 중심으로 한 빅테크 연합군은 2030년까지 거대한 AI 모델을 구동하기 위해 약 6천억 달러, 한화 약 911조 원 규모의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프트웨어 개발 경쟁을 넘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물리적인 하드웨어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별표 구체적 내용과 배경, 별표 LLM, 즉 거대 언어 모델은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복잡한 추론을 수행하는 AI의 핵심 엔진입니다. 이 모델을 더 크고 강력하게 만들수록 이를 구동하는 데 필요한 메모리와 고성능 반도체 칩의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러한 AI 인프라의 핵심인 고대역폭 메모리와 첨단 반도체 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즉, AI 시대의 폭발적인 성장은 결국 이들 반도체 기업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별표 의미와 영향, 별표 앞으로 AI 경쟁에서 승리하는 기업은 단순히 뛰어난 알고리즘을 가진 것을 넘어 이 거대한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하드웨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자본 전쟁은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미래 AI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의 향후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뉴스입니다. AI발 주식 광풍이 1929년 뉴욕 증시 대폭락과 놀랍도록 닮아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인공지능과 암호화폐 열풍에 휩싸인 현재의 시장 상황은 과거 1929년 대공황 직전에 과열된 분위기와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를 필두로 기술 기업들의 주가가 폭등하고 투자자들은 AI가 세상의 질서를 바꿀 것이라는 기대감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기술 혁신 때문만이 아니라 광범위한 투기 심리가 결합되어 발생한 거품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는 과거 1929년 당시에도 주식시장이 과도하게 부풀어 올랐다가 갑작스러운 대폭락을 경험했던 역사적 패턴과 흡사합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AI 관련 주식 광풍이 기술의 본질적 가치보다는 투기 심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으며 이러한 거품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의 AI 열풍이 가져올 잠재적인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인식해야 합니다. 기술 발전이라는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 과도한 낙관론에 빠지지 않고 시장의 구조적 위험과 투기 심리를 분별하며 신중하게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뉴스입니다. 챗GPT에게 경북대 논술시험 치게 했더니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AI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실제 고차원적인 학술시험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매일신문 취재진은 최신 모델인 GPT-5.5 기반의 챗GPT에게 실제 대학 논술시험의 난이도와 유형을 부여하여 그 성능을 테스트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실험은 AI가 단순히 정보를 조합하는 것을 넘어 복잡한 논리를 이해하고 창의적인 답안을 구성하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즉, AI가 인간의 사고 과정과 유사한 방식으로 논술 문제를 분석하고 깊이 있는 답변을 생성해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결과는 AI의 놀라운 발전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챗GPT는 주어진 논술 시험 환경에서 높은 수준의 논리적 구조와 적절한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논술을 완성해냈습니다. 이는 생성형 AI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 보도의 지적 활동을 수행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앞으로 AI 기술은 교육 분야에서 학습 보조를 넘어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 향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I가 미래 교육 환경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그리고 인간의 지적 역량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뉴스입니다. MS, 차세대 브라우저 에이전트 파라 1.5분 공개, 오픈AI 구글 성능 초월. 최근 인공지능 분야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술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차세대 브라우저 에이전트인 파라 1.5분을 공개하며 AI 성능 경쟁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파라 1.5분은 단순히 정보를 검색하는 것을 넘어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앱 환경에서 복잡한 작업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AI 시스템입니다. 핵심은 이 에이전트가 실제 사용 환경에서 얼마나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작동하는지를 평가하는 벤치마크에서 경쟁 모델들을 압도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MS의 파라 1.5는 오픈AI의 오퍼레이터 성능과 구글의 제미나이 2.5 컴퓨터 유즈 성능을 크게 앞서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다른 주요 경쟁 모델들, 예를 들어 유토리의 내비게이터 N1보다도 뛰어난 성능을 의미하며 중간급 이상의 고성능 AI 에이전트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MS는 파라 1.5를 통해 단순한 텍스트 생성 AI를 넘어 실제 사용자 환경을 제어하고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실행형 AI 에이전트의 시대를 열었으며 이는 향후 AI 기술 경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아홉 번째 뉴스입니다. 유튜브도 AI 구독 요금제에 포함, 구글, 생태계 확장 속도.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시장의 경쟁 양상이 단순한 모델 성능 경쟁에서 구독 생태계 경쟁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AI 기술이 단순히 강력한 엔진을 넘어 사용자 경험과 서비스 통합을 통해 거대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핵심적으로 오픈AI가 챗GPT 플러스를 중심으로 이미지, 영상, 업무 자동화 등 다양한 기능을 유료 구독 서비스에 포함시키면서 강력한 유료 사용자 기반과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AI 기술을 개별 제품이 아닌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만드는 플랫폼으로 포지셔닝한 것입니다. 이에 발맞춰 구글 역시 이러한 흐름을 따라 유튜브와 같은 거대 플랫폼에 AI 기능을 통합하고 구독 요금제에 포함시키며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AI 기술이 특정 기업의 독점 영역이 아니라 모든 디지털 서비스에 스며들어 사용자에게 더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AI 시장은 이제 누가 가장 뛰어난 AI 모델을 가졌는지를 넘어 얼마나 많은 서비스와 기능을 통합하여 사용자를 묶어두는 생태계를 구축하느냐에 따라 경쟁이 승패를 가르게 될 것입니다. 이는 사용자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포괄적인 AI 경험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열 번째 뉴스입니다. 애플의 보안 시스템을 뚫는 충격적인 사건에 한국형 보안 AI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최근 발생한 대규모 보안 사고는 기업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국내 기술 기업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안 시스템의 혁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라운시큐어의 강력한 인증 기술과 업스테이지의 거대한 어모델 솔라를 결합한 새로운 보안 구조가 등장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AI 에이전트에 명확한 신분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AI가 어떤 행동을 하든 허용된 범위와 권한 내에서만 시스템을 수정하고 작동하도록 통제한 것입니다. 마치 직원이 정해진 업무 지침만 따르도록 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AI 에이전트들은 LLM인 솔라의 강력한 추론 능력과 라운시큐어의 인증 기술을 통해 복잡한 기업 보안 환경을 자동으로 감시하고 관리합니다. 이는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 AI가 스스로 보안 규칙을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만드는 차세대 보안 시스템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기술은 인간의 개입 없이도 보안 위협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하며 기업 보안의 자동화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미래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스마트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구글 AI 프로 유튜브 라이트 패키지 한대에 확대한 모색할 것. 구글의 인공지능 서비스 전략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비카스 칸살 구글 제미나이 AI 구독 담당 프로덕트 리드는 지난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구글 AI 프로 서비스의 일부 패키지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에서의 확대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구글이 글로벌 AI 서비스의 제공 방식과 시장 확장에 있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맞춤화된 전략을 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구글이 제공하는 AI 프로 기능과 유튜브 라이트 구독 패키지를 일부 국가에서 제외하고 한국 시장에 맞는 새로운 확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단순히 서비스 제공 범위를 조정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AI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구글이 지역별 문화적, 법적 환경을 고려하여 서비스의 접근성과 사용자 경험을 최적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글로벌 AI 기술을 한국 사용자들에게 더욱 효과적이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확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입니다. 결론적으로 구글은 글로벌 AI 생태계 내에서 한국 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유연하고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며 AI 서비스의 지역적 확산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2번째 뉴스입니다. 주머니 소품권을 잃었다. 눈앞 세상 있는 AI 안경. 삼국지 측은 구글이 개발한 최신 AI 모델인 제미나이를 탑재한 AI 안경이 현실로 등장하며 우리의 일상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이 AI 안경은 단순한 기기를 넘어 사용자가 눈앞의 세상을 실시간으로 이해하고 소통하게 돕는 지능형 안내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안경의 핵심 기능은 바로 눈앞의 세상 읽기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어 메뉴판이나 복잡한 표지판을 보더라도 AI가 즉시 번역해 들려주어 언어의 장벽을 허뭅니다. 또한 사용자가 목적지를 말하면 안경이 귀로 길을 안내해주는 음성 내비게이션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고도 주변 환경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이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기술은 인공지능이 시각 정보와 음성 정보를 결합하여 현실 세계를 해석하고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즉, 복잡한 기술 용어 대신 AI가 주변 환경을 분석하고 이를 소리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AI 안경 기술은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정보 접근성을 극대화하고 시각장애인이나 외국인에게도 실시간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앞으로 AI는 우리의 삶을 더욱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13번째 뉴스입니다. 리플의 향방을 두고 AI 모델들이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리플은 중기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이 단기적으로 반등했다가 다시 눌리는 움직임이 반복되면서 투자자들은 XRP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명확한 예측을 내리지 못하고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즉, 상승과 하락 사이에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행보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GPT, 클로드, 그로과 같은 주요 인공지능 모델들은 현재의 시장 상황을 약세 우위의 조정 국면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과열된 상태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균형을 찾아가는 조정 단계라는 의미입니다. AI 모델들은 이 조정 기간을 통해 시장의 과도한 위험을 정리하고 다음 상승을 준비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결국 XRP의 가격 흐름은 단기적인 변동성에 따라 움직이고 있지만 AI들의 분석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장이 잠시 숨을 고르는 시기임을 강조합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엇갈린 전망을 참고하여 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시장의 큰 흐름과 AI들이 제시하는 조정 국면의 의미를 이해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14번째 뉴스입니다. 최재용 AI 영화 감독이 AI 시대의 새로운 창작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칸 AI 영화제에서 주목받은 최재형 감독이 발표한 2090 데클러레이션에서 AI 기술의 발전이 영화 제작의 문턱을 완전히 낮추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AI 기술의 선구자인 작 도랜드에게 감사를 표하며 시덴스 2.0과 구글 제미나이 옴니와 같은 혁신적인 도구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스토리만 있다면 누구나 AI를 활용해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의 발전을 넘어 창작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거에는 막대한 자본과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했던 영화 제작이 이제는 스토리와 지적 재산권을 가진 모든 창작자에게 열려있다는 의미입니다. 핵심은 AI가 단순히 도구가 아니라 스토리텔링의 장벽을 허무는 강력한 협업 파트너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복잡한 촬영 기술이나 편집 과정이 AI의 도움으로 간소화되면서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자신의 상상력을 시각화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선언은 AI 시대의 스토리와 IP를 가진 사람들이 창작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올 수 있으며 기술은 창작을 더욱 민주화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미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쳐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15번째 뉴스입니다. 구글이 검색 서비스에 최신 AI 모델을 적용하며 새로운 논란을 낳았습니다. 구글은 지난 19일 열린 I/O 행사에서 검색 서비스 전반에 최신 인공지능 모델인 제미나이 3.5 플래시를 적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글은 이를 검색창 업그레이드 중 25년 사상 최대의 변화라고 강조하며 대대적인 개선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 도입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AI가 사용자의 검색어를 명령어로 오인하는 현상입니다. 쉽게 말해 사용자가 질문이나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AI가 이를 단순한 정보 요청이 아닌 실제 시스템 명령으로 해석하여 잘못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AI가 사용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있어 여전히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현상은 AI가 언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방식, 즉 맥락 이해에 대한 근본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구글은 AI를 통해 검색 경험을 혁신하려 했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정확성과 안전성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글과 같은 AI 기업들은 사용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오해를 줄일 수 있는 더욱 정교한 AI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16번째 뉴스입니다. 젠슨 황 CEO가 강조하는 차세대 AI 흐름과 엔비디아의 시장 전략에 대한 소식입니다. 최근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AI 시장의 중심축이 단순한 인공지능을 넘어 에이전트형 AI로 확장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에이전트형 AI란 단순히 사용자의 질문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워 복잡한 작업을 스스로 수행하는 자율적인 AI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는 AI가 인간의 지시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발전은 엔비디아의 GPU 기술에 대한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황 CEO는 특히 차세대 AI 시스템을 구동하는데 필수적인 고성능 CPU와 GPU 시장이 중국을 포함하여 약 2천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AI 인프라 구축 경쟁이 글로벌 경제의 핵심 동력이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결론적으로 AI 기술이 단순한 데이터 처리 단계를 넘어 실제 세계에서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진화하면서 하드웨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이러한 에이전트형 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강력한 컴퓨팅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미래 기술 혁신의 중심에 서고자 합니다. 17번째 뉴스입니다. 챗GPT 제미나이, 그로kum은 델 AI 팩토리, AI는 온프레미스가 대세, 최근 인공지능 분야에서 거대한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바로 거대한 업무들을 한 곳에 모아 여러 모델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인프라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델의 AI 팩토리가 있습니다. 델은 챗GPT, 제미나이, 그록과 같은 다양한 강력한 LLM들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동시에 구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AI 모델만 사용하는 것을 넘어 여러 모델을 조합하여 활용하는 멀티 LLM 환경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접근은 AI의 미래 방향을 제시합니다. 타브라 부사장은 에이전틱 AI 시대에는 고객들이 단일 모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델을 조합해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AI가 더 복잡하고 전문적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전문 모델을 협업하는 형태로 발전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다중 모델 운영의 핵심은 온프레미스 AI 환경의 대세로 나아간다는 점입니다. 온프레미스란 데이터를 외부 클라우드가 아닌 자체 서버 환경 내에서 직접 처리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업들이 민감한 정보 보안을 유지하면서도 강력한 AI 모델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AI 기술은 더 안전하고 통제 가능한 형태로 발전할 것입니다. 앞으로 AI는 개별 모델 경쟁을 넘어 다양한 AI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더 똑똑하고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전망입니다. 18번째 뉴스입니다. 8조 달러 돈 보따리 놓인다. 스페이스X, 오픈AI, 엔트로픽 IPO 초읽기. 최근 인공지능 산업의 거인들인 스페이스X, 오픈AI, 그리고 엔트로픽을 중심으로 대규모 자금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AI 에이전트 기술을 발판 삼아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한 엔트로픽이 최근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엔트로픽은 최근 스페이스X의 최대 고객이 되는 등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트로픽이 향후 대규모 투자 지출 계획을 추진하면서 이 흑자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데 있어 재정적인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즉, 현재의 성공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을 위한 막대한 투자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가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번 뉴스는 AI 선두 기업들이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IPO를 앞두고 거대한 자본을 끌어모으기 위해 어떤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규모 투자와 파트너십이 미래 기술 패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는 중요한 시그널을 제공합니다. AI 시대의 새로운 경제 질서가 어떻게 재편될지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19번째 뉴스입니다. 글로벌 리더, 챗GPT 위협 엔트로픽 공동 창업자, 아모데이 남매의 AI 혁신 이야기. 최근 인공지능 분야에서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엔트로픽의 성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챗GPT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며 AI 생태계 전반에 미토스 쇼크를 던지고 있습니다. 핵심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엔트로픽은 AI 모델인 클로드와 코딩 도구인 클로드 코드를 통해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서비스에서 발생한 매출을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회사의 연간 매출 추정치는 무려 300억 달러, 하나로 약 43조 9,8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AI 기술이 단순한 소프트웨어를 넘어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구체적으로 엔트로픽은 자체 개발한 AI 모델 클로드를 통해 안전성과 윤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며 보안 생태계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토스 쇼크는 이러한 혁신적인 AI 기술이 기존의 보안 및 개발 환경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엔트로픽은 단순히 성능 좋은 AI를 만드는 것을 넘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구축하는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엔트로픽의 성장은 AI 경쟁이 단순한 기술 싸움을 넘어 안전성과 윤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이 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20번째 뉴스입니다. AI 공격에 맞서 금융당국이 보안 규제를 완화한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AI를 이용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금융 시스템의 보안 강화가 시급해졌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AI 시대의 보안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과의 망분리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 결정의 핵심은 고도의 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사들이 AI 기반의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망분리란 업무 시스템을 물리적, 논리적으로 분리하여 보안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고성능 AI 시스템을 운영하고 방어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간의 유연한 데이터 흐름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련 논의를 진행하며 고성능 AI 관련 시스템 운영에 대한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고 특히 보안성이 높은 금융사에 대해서는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규제를 푸는 것을 넘어 금융 시스템 전체의 AI 보안 역량을 극대화하여 외부 공격으로부터 자산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규제 완화는 AI 기술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과 보안 수준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뉴스입니다. AI 공격은 AI로 방어, 49개 금융회사 망분리 규제 1년간 푼다. 최근 고성능 인공지능이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위협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특정 금융회사에 적용되던 데이터 분리 규제, 즉 망분리를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AI 기술을 활용한 방어체계를 구축하려는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사이버 보안 강화에 있습니다. 미국 엔트로픽의 자율형 AI인 미토스처럼 강력한 AI가 공격국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융 시스템의 취약점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일정 역량을 갖춘 49개 금융회사에 대해 한시적으로 망분리 규제를 풀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AI 기반의 복잡한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 흐름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AI 기술을 통해 스스로 위협을 감지하고 방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목적입니다. 결국 이번 조치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AI 시대의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앞으로 금융 분야는 AI 기술을 방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더욱 안전하고 혁신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22번째 뉴스입니다. AI 해킹 위협 보조, 금융당국, 망분리 규제 완화로 선제 대응책은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는 해킹 위험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AI 해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안 환경을 개선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보안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AI 보안 대응에 있어 새로운 접근 방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기존에는 보안을 위해 시스템을 완전히 분리하는 망분리 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되었으나 폐쇄형 보안 시스템의 한계를 인식하고 내부 기술의 활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금융당국은 방어 목적에 한해 외부에서 개발된 생성형 AI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반의 보안 솔루션을 활용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이는 AI 해킹 위협에 맞서기 위해 내부 시스템만 고립시키는 방식보다는 내부의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위협을 감지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이번 조치는 금융기관이 외부의 혁신적인 보안 기술을 수용하여 취약점을 보완하고 AI 시대의 새로운 해킹 위협에 대해 더욱 선제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유연한 규제를 통해 금융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23번째 뉴스입니다. 금융사, 내부망서 생성형 AI 쓴다. 미토스 보안 위협의 망분리 전격완. 최근 금융권에서 고성능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서 심각한 보안 문제가 대두되어 정부가 망분리 규제를 전격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고도의 보안 기술과 AI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들이 안전하게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내부 업무 효율화를 위해 생성형 AI를 내부망에서 사용하려 하지만 기존의 엄격한 망분리 규제 때문에 보안상의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특히 미국 엔트로픽의 고성능 AI 모델인 미토스와 같은 외부 AI 시스템과의 연동 과정에서 데이터 유출이나 보안 침해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보안 위협에 대응하고 AI 기술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도의 보안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망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즉, 보안을 확보한 금융사가 내부망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업무 효율성과 보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규제 완화는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AI 시대에 요구되는 최고 수준의 데이터 보안 기준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4번째 뉴스입니다. 금융위, AI 보안 위협 대응 위해 망분리 규제 완화 결정책은 인공지능 기술이 금융 분야에 깊숙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보안 위협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AI 기반 보안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자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AI 기술이 금융 서비스에 적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보안 위험을 최소화하고 금융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과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기존의 망분리 규제는 시스템 간의 물리적 분리를 통해 보안을 강화해왔으나 AI 시대에는 데이터 흐름의 유연성이 중요해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AI 보안 분야 전문가들과 주요 금융회사 관계자들이 참여한 자리에서 이러한 필요성을 논의하고 규제 완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넘어 AI 기반의 고도화된 보안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금융 서비스의 혁신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결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규제 완화는 AI 시대의 복잡한 보안 환경 속에서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기술 발전이 가져오는 금융 서비스의 새로운 기회를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기술 발전과 보안 강화를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5번째 뉴스입니다. 금융연이 AI 서비스의 혁신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환경 조성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AI 기술이 금융 서비스 분야에 빠르게 도입되면서 AI 에이전트형 서비스의 발전 속도에 맞춰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연은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들이 안전하고 혁신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라는 실험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요구의 배경에는 AI 에이전트형 서비스의 복잡한 기술적 구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는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것을 넘어 외부 도구와 연결하고 거대한 어모델을 기반으로 복잡한 작업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조율하는 오케스트레이션 기술이 핵심인데 이러한 서비스는 기존 금융 서비스와는 완전히 다른 위험과 새로운 기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금융연은 AI 에이전트형 결제 서비스와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안전하게 시장에 진입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제 당국이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적 제도가 따라잡을 수 있도록 선제적인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제안은 기술 혁신과 금융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연의 이번 제언은 AI 기술이 금융 환경을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6번째 뉴스입니다. 금융권 수거인 망분리 규제가 완화되어 생성형 AI 활용이 본격화됩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고성능 인공지능을 보안 목적으로 활용할 때 적용되던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은행, 보험,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생성형 AI 기술을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 규제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망분리란 시스템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하여 한 시스템의 침해가 다른 시스템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보안 체계를 의미합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민감한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AI를 활용할 때 데이터 보안과 시스템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했습니다. 이제 금융권은 AI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동시에 AI가 해킹이나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AI 기술의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균형점을 찾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금융기관들은 AI를 활용하여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강화된 보안 기준을 적용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27번째 뉴스입니다. 권대영 부위원장이 금융권의 AI 기반 보안 체계 전환을 주문했습니다. 최근 고성능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AI가 해킹 공격을 수행하거나 방어 시스템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러한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이 AI를 활용한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존의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AI를 공격수단으로 사용하는 AI 대 AI의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즉, 금융기관들은 AI가 생성하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AI 기반의 방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금융 데이터는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AI 공격에 취약해질 경우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권은 AI 기반의 침입 탐지 및 대응 기술을 도입하여 AI 공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차단하는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환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미래의 기술 환경 속에서 안전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금융권은 이제 AI 기술을 활용하여 스스로를 지키는 AI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28번째 뉴스입니다.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AI 에이전트의 핵심 위험은 바로 데이터 관리의 취약점에 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에이전트는 기업의 업무 자동화를 이끄는 핵심 도구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에이전트들은 스스로 학습하고 결정을 내리며 업무를 처리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AI 에이전트가 생성하는 방대한 데이터가 제대로 저장되고 관리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운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핵심 문제는 AI가 처리하고 생성하는 데이터가 보이지 않게 사라지거나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AI가 만들어낸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지 못하면 중요한 비즈니스 결정이나 운영 기록이 손실될 위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데이터가 소멸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엔비디아가 강조하는 AI 에이전트의 발전 속도에 발맞춰 기업들은 생성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추적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데이터 관리의 취약점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강력한 AI 기술도 기업 운영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29번째 뉴스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차세대 원전 기술을 기반으로 북미 전력 시장을 공략하는 HD현대의 행보입니다.
최근 AI 기술의 폭발적인 성장과 이에 따른 대규모 데이터 센터 구축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력 인프라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HD현대 계열사들은 단순한 중공업을 넘어 핵심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HD현대는 이러한 북미 시장의 기회를 포착하여 사업 영역을 대폭 확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AI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고효율 변압기, 전력 공급을 위한 발전 엔진, 그리고 설비 유지 보수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계를 만드는 것을 넘어 전력 시스템 전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나아가 미래 에너지의 핵심인 차세대 원전 설비까지 사업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며 에너지 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솔루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미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망 투자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결론적으로 HD현대는 AI와 에너지라는 두 거대한 흐름을 연결하여 북미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미래 산업의 핵심 인프라를 책임지는 글로벌 에너지 리더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30번째 뉴스입니다. 휴머노이드가 대량 양산을 시작하며 AI 인프라의 핵심 연결고리가 되는 로봇 산업이 새로운 빅사이클에 진입합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스스로 환경을 인지하고 물리적인 행동을 수행하는 피지컬 AI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프트웨어 중심이었던 AI가 이제 하드웨어와 결합하여 실제 세계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물리적 존재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지컬 AI의 발전은 로봇 산업에 덜레없는 빅사이클을 예고합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량 생산 단계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이 로봇들은 AI 시스템이 실제 물리적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핵심적인 AI 인프라 바탕을 이어받게 됩니다. 즉, AI가 세상을 이해하고 행동하는데 필요한 물리적 실행 능력을 제공하는 핵심 플레이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계의 생산을 넘어 AI 기술이 현실 세계에 깊숙이 침투하여 산업 전반의 생산 방식과 서비스 제공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임을 의미합니다. 로봇이 인프라의 연결고리가 되어 생산, 물류, 서비스 등 모든 영역에서 AI의 힘을 실현하며 새로운 경제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최신 AI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